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서서 이 모든 리니어 매핑들은 그 리니어 매핑에 해당되는 어떤 유니크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어떤 주어져 있는 베이시스 하에서 유니크하게 디파인 된다는 걸 배웠었죠. 자, 여기서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봄으로써 이 리니어 매핑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리니어 매핑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리니어 매핑의 아이겐밸류는 우리한테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냐면 어떤 특별한 벡터들, 그렇죠? 여기서는 아이겐벡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벡터들이 이러한 리니어 매핑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데피니션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어떤 스칼라 값, 람다죠. 람다를 우리가 아이겐밸류 오브 A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0벡터가 아닌 어떠한 벡터 x가 있는데요. 이 x는 이 람다라고 하는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AX는 람다 X의 관계를 만족하면 그렇죠? 이때 람다를 우리가 A의 아이겐밸류 그리고 X를 A의 아이겐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에 대한 데피니션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래 기술되어 있는 이 4개의 스테이트먼트는 서로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 스퀘어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 여기서 람다가 아이겐밸류다 라는 이런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두 번째, 아이겐벡터에 대한 정의로부터 AX는 람다 X를 만족해주는 0벡터가 아닌 X라는 벡터가 존재한다. 요거는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자, AX는 람다 X니까 여기서 우변의 항을 좌변으로 넘기면 A 마이너스 람다 I X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피니셔너로부터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주는 0이 아닌 벡터, 0벡터가 아닌 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0이 아닌, 0벡터가 아닌 그런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람다 IX는 0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넌 트리비얼한 그런 솔루션을 가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모지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이 0벡터가 아닌 X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A-람다 IN 이 매트릭스의 랭크는 n보다 작게 되겠죠. 다시 A-람다 i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는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n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랭크가 n이라면 랭크 A-람다 i가 n이라면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바로 이 행렬의 칼럼들이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럼들이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A-람다 I X는 0이라고 하는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은 0벡터만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0벡터가 아닌 그러한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랭크가 A-람다 I의 랭크가 n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n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스테이트먼트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것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우리 앞서서 디터미넌트를 배울 때 디터미넌트가 0이면
이 매트릭스에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A-람다 in에 이 매트릭스에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이 주어져 있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 트리비얼한 솔루션만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넌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므로 디터미넌트는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벡터가 유니크한 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코리니얼리티와 코디렉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벡터가 있는데요. 이 두 벡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우리는 이 두 벡터가 코디렉티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두 벡터가 서로 같거나 혹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러한 두 개의 벡터는 우리가 코리니어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아이겐밸류 람다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겐벡터가 유니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죠. x를 a의 아이겐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겐벡터는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응되는 거고요. 우리 앞서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데피니션을 살펴보면 a, x는 람다 x를 만족해주는 그 0이 아닌 0벡터가 아닌 그런 벡터 x가 아이겐벡터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람다가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항상 같이 다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 람다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를 우리가 x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cx가 아이겐벡터가 되겠죠. 람다에 해당되는. 왜냐면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x에 c를 곱한 벡터, 그렇죠? 그러면 a 곱하기 cx는 자, cax가 되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요 ax가 람다 x가 되니까 다시 정리하면 람다 곱하기 cx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결국 cx도 아이겐밸류 람다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그러한 아이겐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임의의 상수 c를 곱했으니까 x와 cx는 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코리니어한 벡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x랑 코리니어한 모든 벡터는 a의 아이겐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러면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걸 구하게 해주는 그런 시오렘이 시오렘 4.8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고요. 람다를 A의 아이겐밸류라고 하면 이 람다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스퀘어 매트릭스 A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해가 됩니다. 반대로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해는 이 스퀘어 매트릭스 A의 아이겐밸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용을 해서 스퀘어 매트릭스,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겐 스페이스와 아이겐 스펙트럼을 한번 디파인을 해볼게요.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어떤 람다라고 하는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이 아이겐밸류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아이겐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람다에 대한 매트릭스 A의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람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 람다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의 매트릭스의 모든 아이겐 밸류들의 집합, 이것을 우리가 A의 아이겐 스펙트럼 혹은 간단히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람다가 이 스퀘어 매트릭스 A의 아이겐 밸류라고 하면 이 람다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겐 스페이스, 이 람다죠. 이 람다는 A-람다 IX는 0이라고 하는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스페이스가 됩니다. 아이겐 스페이스의 정의에 따라서
이 주어진 람다에 해당되는 모든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이 우리가 아이겐 스페이스라고 했었죠. 근데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한 x들은 이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므로 이 호모지니어스한 시스템의 모든 솔루션들의 집합, 그게 바로 람다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주어져 있는 어떤 n by n 매트릭스, 이 스퀘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가 그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이 부분이 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스퀘어 매트릭스는 결국 어떠한 리니어 매핑을 표현을 해준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오리지널 벡터가 있으면 이 스퀘어 매트리스를 이 벡터에다가 곱해서 특정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리니어 매핑에 해당되는 이 스퀘어 매트리스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특별한 성질을 설명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넌제로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겐 벡터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 크기만 스트레치 되는 그러한 벡터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이겐 밸류는 얼마만큼 원래의 벡터가 스트레치 되느냐, 이제 그 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겐 밸류가 음수가 되면 이 스트레칭 되는 디렉션이 이제 반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뒤집어져서 그냥 길이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예제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기하학적인 특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리니어 매핑에 대한 어떤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한번 구해보죠. 네, 그래서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가 있다고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시오렘에서 이 매트릭스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해, 그게 바로 아이겐 밸류라고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i-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i-람다 i는 1-람다 그리고 0, 0. 그러니까 다이어고널 엘레멘트가 다 1-람다가 되는 이러한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되죠. 나머지 부분은 다 0이고요. 자,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이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들의 곱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1-람다의 n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0. 자, 이걸 만족해주는 람다를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람다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데피니션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i, x는 아이겐 밸류 1 곱하기 x를 만족해주는 이러한 x들을 찾으면 되죠. 근데 사실상 이 관계를 만족해주는 x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Rn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들이 이러한 관계를 만족을 해주죠. 따라서 이 람다가 1이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이겐 벡터들의 집합은 Rn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1이라고 하는 이 아이겐 스페이스가 이 n디멘전을 스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Rn에 있는 n개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는 역시나 i의 아이겐 벡터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아이겐 밸류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이겐 벡터가 유니크하지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에 대한 몇 가지 또 성질들을 우리가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는 매트릭스 A와 이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는
서로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집니다. 근데 이게 아이겐밸류까지 같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왜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메인 매트릭스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A-람다 i였죠. 그럼 A 트랜스포즈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A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람다 i.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이퀘이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데피니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게 C0 더하기 C1 람다 더하기 C2 람다 제곱 더하기 Cn-1 람다 n-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람다 n 이라고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C0는 디터미넌트 A가 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Ci들은 트레이스, A의 트레이스랑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개수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A의 디터미넌트나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서로 같다고 했었고요. 트레이스도 마찬가지죠. 얘를 트랜스포즈 시켜도 원래 매트릭스 A와 트레이스 값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사실상 똑같은 그러한 이퀘이션이 되고요. 당연히 해가 공통이겠죠. 따라서 A와 A 트랜스포즈는 서로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진 아이겐밸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이겐벡터를 구할 때는 람다 x 그리고 A 트랜스포즈 x는 람다 x 각각 이 이퀘이션들을 만족해주는 x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꼭 같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는 공통이지만 그게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람다에 해당되는 아이겐스페이스, 다시 한번 이 아이겐스페이스는 이 아이겐밸류 람다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겐벡터들의 집합이라고 했었는데요. 얘는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해주는 x들은 결국 A-람다 i의 커널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x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겐스페이스 E 람다는 A-람다 i의 커널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디파인했던 이 시밀러한 매트릭스, 이 시밀러한 매트릭스들은 서로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매트릭스가 시밀러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어떤 두 개의 매트릭스 A와 A 틸다가 있을 때 만약에 A 틸다는 S의 인버스 A, S 자,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주는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S가 존재하면 이 두 매트릭스가 시밀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시밀러 매트릭스의 정의에 따라서 시밀러한 매트릭스들은 서로 같은 아이겐밸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리니어 매핑이 있는데 이 리니어 매핑을 표현해주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베이시스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매트릭스 자체는. 하지만 이 리니어 매핑의 아이겐밸류는 이 베이시스를 어떻게 정하는지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S가 바로 베이시스를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행을 하더라도 A와 A 틸다의 그런 아이겐밸류가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아이겐밸류 그리고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 디터미넌트, 트레이스 이런 값들은 리니어 매핑의 어떤 고유한 성질을 표현해주는, 나타내주는 그러한 매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은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고유한 값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메트릭하고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는 항상 파지티브이면서
실수인 그런 아이겐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A라고 하는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그리고 아이겐 스페이스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이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요. 이 아이겐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디터미넌트 4-람다 2, 1, 3-람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디터미넌트는 4-람다, 3-람다 빼기 2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되는 이러한 람다들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우리가 p 람다라고 하면은 얘를 쭉 풀어서 써보면 10-7 람다 더하기 람다 제곱인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묶어보면 2 람다, 5 람다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람다는 2 또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겐밸류 우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스는 2 혹은 5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겐밸류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아이겐벡터는 우리가 앞서 구한 이 아이겐밸류를 이용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의 정의에 따라서 A, X는 람다 X를 만족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정해지면 이러한 관계를 만족해주는 X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람다가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람다가 2니까 4-2 그리고 2, 1, 3-2 자, 이것과 x1, x2는 2, 2, 1, 1 x1, x2 자, 이렇게 되고 이게 0, 0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얘를 만족해주는 x1, x2 이것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관계식을 보니까 x2가 마이너스 x1이면 항상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만족을 해주죠. 따라서 이 이퀘이션을 만족해주는 x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수 c에 대해서 c-c 자, 이러한 벡터들은 모두 위에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람다는 2에 해당되는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1-1이라고 하는 벡터로 스팬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스팬되는 공간이 바로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람다가 5인 경우로 한번 또 살펴보죠. 람다가 5인 경우는 4-5, 2, 1, 3-5 x1, x2는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의 해는 우리가 x1이 이 x2기만 하면 다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2c, c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람다가 5인 경우 그러니까 5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페이스는 바로 이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벡터가 스팬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처럼 주어져 있는 매트리스에 먼저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이 데피니션을 이용을 해서 이 솔루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어떤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아이겐 밸류에 대한 이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해를 구해주면 그것들이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경우에는 똑같은 아이겐 밸류가 그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걔는 1이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가 n번 반복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람다 i가 아이겐 밸류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람다 i에 대해서 우리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라는 것을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람다 i에 해당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아이겐 밸류에 의해서 스팬되는 그러한 아이겐 스페이스 있죠. 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저널리티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살펴보죠. 이 아래와 같은 매트릭스 2, 0, 1, 2, A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한번 구해보면요. 자, 디터미넌트 오브 2 마이너스 람다 1, 0, 2 마이너스 람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얘는 2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2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람다 1은 람다 2는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겐밸류, 똑같은 아이겐밸류 2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2에 해당되는 아이겐밸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아이겐밸류는 0, 1, 0, 0, x1, x2는 0, 0. 자, 이 시스템의 해가 되니까 이 시스템의 해는 어떤 임의의 상수 c 그리고 0.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에 해당되는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1, 0이라고 하는 벡터로 스팬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가 1,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가 중복되어 있지만 이 2에 해당되는 그러한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이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저널리티가 1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는 이 지오메트릭한 멀티플리시티는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렇게 2x2 매트릭스 A1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결국 어떤 리니어 매핑을 표현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데요. 이 원래의 이러한 벡터 공간을 우리가 A1을 곱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한번 각각 구해보면요. 아이겐 밸류는 이제 2하고 0.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A 매트릭스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2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바로 이 파란색이고요. 0.5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바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겐 벡터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치 되는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끝점에 있는 요 벡터를 한번 보죠. 자, 원래 이러한 벡터였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했더니 자, 여기로 갔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길이도 변하고 방향도 변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겐 벡터 상에 존재하는 이 벡터, 이 점을 한번 보시죠. 이 점은 이 끝으로 매핑이 됐습니다. 자, 이 벡터들은 방향은 변하지 않고 단지 그 크기만 변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겐 벡터입니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이겐 벡터.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벡터들을 변환을 했는데 방향은 계속 보존이 되면서 그 크기만 변하는 그러한 벡터들이 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이번에는 이러한 2x2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각각 구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1에 해당되는 이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콜리니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살펴본 예제처럼 이 선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겐 벡터, 이 선상에 존재하는 벡터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해도 방향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단지 그 크기만 변할 뿐입니다. 여기서는 아이겐 밸류가 1이기 때문에 그 크기조차 변하지 않는 거고요. 다른 영역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이런 식으로 그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A5 이러한 2x2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여러분들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원래 벡터와 트랜스포메이션 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이 아이겐 벡터 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벡터들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 방향은 변하지 않고 단지 그 크기만 1.5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겐 벡터, 여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벡터들은 역시나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 크기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영역에 있는 이 벡터들은 모두 그 크기와 방향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아이겐밸류 그리고 아이겐벡터의 어떤 지오메트릭한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퀘어 매트릭스 A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n개의 아이겐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n개의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아이겐벡터들은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A를 우리가 디펙티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이 스퀘어 매트릭스의 그런 아이겐 벡터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벡터들의 수가 이제 n개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디펙티브 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의미의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서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닙니다. 이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우리는 A 트랜스포즈 A를 취함으로써 이렇게 S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 by n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그런 매트릭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A 트랜스포즈 A, 그렇죠? 이게 시메트릭한지를 먼저 살펴보죠. 자, 그래서 여기다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이게 A 트랜스포즈 A와 같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 이걸 S라고 하면 S는 시메트릭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한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의 정의에 따라서 X, 어떤 의미의 0벡터가 아닌 이런 X벡터가 있을 때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곱하기 X,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벡터가 아닌 임의의 x에 대해서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A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X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AX 이 부분은 n by 1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n by 1 벡터를 트랜스포즈하고 다시 곱해준 거, 이게 바로 뭐였죠? 벡터의 닷 프로덕트의 정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의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다, n by 매트릭스가 있다. 그러면 그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자기 자신 A 트랜스포즈 A는 항상 시메트릭하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A 매트릭스의 랭크가 n이면 그러면 이때 S는 시메트릭하면서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오렘이 하나 나오는데요. 스펙트럴 시오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n by n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 매트리스가 시메트릭하다. 자, 시메트릭하면 이 A의 아이겐벡터들이 구성하는 그러한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해서 우리가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각각의 아이겐밸류들은 리얼 넘버, 실수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럴 시오렘으로부터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A의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은 항상 존재하게 되고요. 이 얘기는 곧 주어져 있는 시메트릭 매트리스를 P 곱하기 D 곱하기 P의 트랜스포즈, 이러한 형태로 디컴포즈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다룰 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예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몇 가지 시어렘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n바이엔 매트릭스 A의 디터미넌트, 우리가 앞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를 구함으로써 이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아이겐 밸류들의 그러한 곱과 같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퀘어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이 아이겐 밸류들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오브 A는 이 A의 아이겐 밸류들의 합과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퀘어 매트릭스의 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 그 정의와 함께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 스퀘어 매트릭스가 어떠한 리니어 매핑을 표현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관점에서 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가 어떤 기하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직관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뤄봤던 시각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